자,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주제인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로그를 포함한 식의 대소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수 함수를 이미 배웠었잖아요.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그 식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사용되는 스킬이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참고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로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로그 함수의 개형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 자, 요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물론 이 밑의 조건은 당연히 1이 아니고 양수여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로그 함수의 개형이 결정이 됐었잖아. 자,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의 형태를 띌 거고, 자, 정점인 1을 지나겠죠. 자, 그럼 그래프는 자, 요렇게 빨간색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정의역이 요렇게 x1 그리고 x2, 자, 요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봤더니 최대값이 언제고 최소값이 언제인지 한눈에 파악이 되죠. 자, 요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때 최대값을 가지고, x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때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a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정점 1을 지나게 될 거고, 자,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자면 자,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x1 그리고 x2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함수 값이 점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로그 함수는 최소값을 갖게 될 거고, x의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앞에서 a의 조건과 증가 감소는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나 그 결을 같이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부터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구간의 양 끝 값을 대입하기만 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하면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면서 증가 그리고 감소이기 때문에 양 끝값만 대입하면 저절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밑의 조건이었다. 자, 요거는 항상 잊지 말고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이 진수 파트에 그냥 1차식이 아니라 여러가지 합성함수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간혹 보이는 건 2차식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게 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형태가 됐을 때는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투트랙으로 갑니다. 자, 이 진수 파트가,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a에 따라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을 했어야 됐잖아. 자, 이 상태에서 봐봐. 만약에 증가함수야. 그러면 요 x값, 정의역이 바로 진수 파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얘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보는 거야. fx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값도 커지게 될 거니까 fx가 최대일 때 그때 함수 y도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함수일 때는 진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함수 값도 커지게 된다. 언제일 때? 증가함수일 때.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a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진수 파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때 함수 값은 최대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요거를 항상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증가인지 감소함수인지, 자, 요거부터 파악을 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예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정의역이 잘려져 있어요. 자, 1부터 7까지 정의역이 정해져 있고, 자, 이때 이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전에 이 로그 함수의 개형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밑이 1보다 크고 x 앞에 개수는 양수니까, 자, 요 함수의 개형은 대충 그려보자면 요렇게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나와 있는 정의역은 1부터 7까지 나와 있으므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 추출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일 때 최소를 가지게 될 거니까, 자, f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최대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최대값은 x값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f7의 값을 구하게 되면 로그 2에 8-2, 자, 이렇게 나오게 되므로, 자, 이걸 계산하시면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는 정의역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자, 이거는 위에랑 다르게 딱 봤더니 밑의 조건이 이번에는 1보다 작은 게 보이죠. 자, 그럼 요 함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한번 딱 그려보시면 0이 왼쪽, 24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하므로, 자, 그래프에서 딱 보면은 0을 대입을 했을 때 최대값을 가지는 게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f0을 구하게 되면, 자, 이 로그 3분의 1에 3, 자, 이렇게 나오게 되므로,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최소값을 구할 때는 2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24를 대입하면 되므로, 자, 이 로그 3분의 1에 27, 자, 이렇게 나오게 되므로,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딱 봤더니 그냥 구간의 양 끝값만 대입을 하게 되면 최대 최소가 쉽게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왜 그렇냐라고 얘기를 하면 1대1 대응이면서 증가나 감소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 자, 로그 함수의 진수 파트가 2차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듯이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진수 파트를 봤더니, 자, 요 함수는 지금 증가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g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fx의 값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 gx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fx의 값도 작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딱 봤더니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요 진수 파트가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되고요.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 자, 요렇게 파악이 되겠죠. 자, 얘는 9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자, gx의 최소값은 9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파트에다가 9를 대입하시게 되면 요 전체가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로그 3에 9가 나오게 돼서 2가 나옴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마찬가지로 로그 a의 x의 꼴이 반복이 됐다라고 봅시다. 이 반복이 됐다라는 말은 뭐 제곱의 형태를 띠든지 뭐 절대값의 형태를 띠든지 자주 등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이런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치환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항상 말했듯이 치환을 쓸 때는 범위가 달라짐을 꼭 신경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수함수에서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됐을 때는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했고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의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바뀌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요 t가 의미하는 게 바로 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를 치환을 하게 됐을 때, 자, 그 치역에 따라서 t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텐데, 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증가이든 감소이든 간에 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를 치환을 할 때는 그 범위는 실수 전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랑 반대가 됐죠. 지수함수는 치환을 하면서 정의역이 제한이 됐으면, 자, 이번에 로그 함수를 치환을 하게 되면 실수 전체로 풀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만약에 좌우가 끊어져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t의 범위를 한 번 더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정의역이 이번에 잘려져 있는데, 자, 오른쪽 식을 딱 봤더니, 자, 반복되는 꼴이 한눈에 보이죠. 로그 3의 x의 형태가 여러 번 나와 있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치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 식일 때 x의 값은 1부터 27 사이였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의 범위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x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t는 0보다 클 거고, 자, 여기다가 27을 집어넣으면 t는 3보다 작다. 자, 요렇게 범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자, 요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요 형태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자, 로그 3의 x의 제곱을 우리가 2 로그 3의 x, 자, 요렇게 한번 쓸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로그 함수에서 지금 로그의 성질을 썼다라고 볼 수 있잖아. 자, 그럼 로그의 성질을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정의역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정의역을 딱 보세요. x가 이미 1보다 큰 상태야. 자, 그러면은 요 진수 파트도 0보다 클 거고 요 진수 파트도 따져봤더니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요렇게 로그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걸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요 파트가 t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자, 요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t의 범위가 요렇게 주어져 있고 2차 함수니까 요 바로 그냥 최소값, 최대값 찾아주면 되겠죠. 자, 요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1일 때 최소값을 1로 가지게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t의 범위를 체크를 하면은, 자, 0이 여기에 있다면 3은 오른쪽 3칸이니까 대충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9-6 플러스 2가 돼서 5가 나오게 될 거고, 최소값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1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문제에서 로그 3의 x의 꼴이 반복이 됐었으니까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로그의 성질을 활용을 할 때 이 정의역에서 식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의역이 만약에 음수부터 나와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애초에 말도 안 되긴 했겠지만, 만약에 음수를 포함하게끔 요 식을 조작을 했다면 요렇게 로그의 성질을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음수가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쉽게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